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사실 암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들의 암을 통틀어 수치화한 데 비해서 심장이라는 단일 기관의 질환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심장질환이 더 사망 위험은 크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 183만 명을 넘어섰고 4년 전보다도 20%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 환자는 지난해 46만여 명으로 2018년보다도 2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신동금 교수를 모시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정맥의 정확한 증상 그리고 또 검진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요즘처럼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심장과 관련한 또 혈관과 관련한 질환들을 보시는 게 순환기내과잖아요. 네. 그곳의 전문의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겨울에 일단 환자들이 많이 올까 봐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실은 순환기내과에서 부정맥 쪽을 하고 있는데 부정맥 쪽은 날씨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어서 그래요. 날씨에 영향이 있는 건 보통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쵸. 그리고 말초혈관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에는 특히 심장 혈관이 막혀 있는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심장 혈관이 수축이 잘 되는 변이형협심증 환자들이 좀 늘고요. 네. 부정맥 환자들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바쁘다. 네, 난 늘 바쁘다. 예. 아무튼 뭐 연말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은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게 겨울이면 항상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정맥은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네. 부정맥은 왜 다른지도 또 궁금해지는데 부정맥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에요? 저희가 부정맥이라는 게 환자들이 보통 외래 올 때 저 부정맥 있어요라고 오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심장은 저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장 근육 안에 전기선이 있고요. 그 전기선을 통해서 심장이 뛰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듯이 네.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고 불이 들어올 때 전기선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숨어져 있잖아요. 네. 똑같이 근육 안에 전기선들이 숨어져 있고 이 전기선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분당 60에서 100회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라고 모든 사람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세팅에 벗어나는 경우를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60회보단 늦게 뛰면 서맥이라는 부정맥이고 100회보다 빨리 뛰면은 빈맥이라는 부정맥이고요. 또한 규칙성을 어긋나고 불규칙하게 뛰면 그것도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맥은 크게 세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큰 숲에 부정맥이라는 큰 숲에 다양한 질환 서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서맥이 있고 빈맥도 여러 가지가 있고 불규칙한 맥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부정맥은 하나의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나무들이 다 다르게 있듯이 다양하게 부정맥이 있어서 이걸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60에서 100회 분당 이 정도씩 뛰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 느리게 뛰는 걸 서맥이라고 하셨어요. 네. 서맥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범위가 좁진 않단 말이에요. 60에서 100회면. 네. 근데 그것보다도 천천히 뛴다는 건 너무 느리게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보통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약간 느린 맥이 너무 빨라지면 저희가 운동할 때 맥이 빨라져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장거리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은 보통 맥이 느리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맥이 느린 상태로 조금 적응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각성 상태에서는 40회 이상의 맥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40회 미만의 맥은 조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느린 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느린 맥으로 인해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증상으로
심장을 호소한다. 느린 맥 때문에 그러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심박동수가 50회다, 서맥이다라고 왔는데 환자는 따로 뭐 걷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그건 경과 관찰해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보통 느린 맥 증상은 걸을 때 맥박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빨라지기 때문에 숨이 찬다던가 아니면 맥이 너무 느린 경우 3초 이상 심장이 안 뛰는 경우에는 머리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실신이라는 잠시 의식 소실 같은 증상으로 저희가 오면 이제 서맥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증상은 걸을 때 숨이 차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식이 가끔씩 이렇게 없어질 수도 네. 있고 그렇군요. 그럼 빈맥 60에서 100회 분당 이렇게 뛰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보다 빨리 뛴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보통은 빈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흥분할 때도 운동할 때도 빈맥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빨라지는 빈맥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두근거림. 두근거린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라는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요. 또는 이게 맥이 빠른 거를 불규칙하게 느낄 때, 불규칙하게 빨라질 때는 이 심장박동수가 불규칙한 것 같아요라고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조기수축이라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먼저 뛰는 증상이 있으면 환자분들 맥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심장이 쿵 하고 일시적으로 멈추는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제일 많이 오셔서 두근거림 아니면 불규칙하게 박동 아니면 맥이 어긋난다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내가 내 심장이 뛰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얹어도 사실은 느끼기가 조금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들 이렇게 자세히 느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뭐 불규칙하게 이렇게 톡톡 뛰다가 쿵 하고 뛰고 뭐 이런 증상들을 막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거 보면 심장을 뛰는 걸 못 느끼는 내가 문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이런 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보통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뛰는 걸 못 느끼는 게 정상적이고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다라고 했을 때 부정맥이 아닌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냥 느낌만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부정맥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부정맥 환자들을 연구에 따라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부정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50%에서 최대 85%까지 부정맥이 있으나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이 제일 많은 걸로 보고가 돼 있어서요. 그중에 일부분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달라서 저도 실은 조기수축이라는 부정맥이 지나가더라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데 저도 증상이 없거든요. 저희가 부정맥을 진단하려면 어쨌든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증상이 100은 아니고요. 근데 증상이 있으면 좀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그 증상이 부정맥이 아닌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감별을 하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부정맥이어서 증상이 없어졌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부정맥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맥이 아니었던 거 아니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부정맥은 실은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은 계속 증상이 있는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 갔는데 다 검사했는데 다 멀쩡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로 입원하면서 길게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달았더니 부정맥이 진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상이 없을 때는 계속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부정맥이 아니에요라고 말씀은 저희가 안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때 막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한
뛰는 걸 느꼈는데 음. 검사 결과가 너무 깨끗해요. 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진짜 생겨야지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 증상의 지속 시간, 빈도를 따져서 저희가 검사를 보통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뭐 1년에 2-3번 발생하는데 증상이 한두 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근처 병원 가셔서 빨리 심전도를 찍어라. 1시간 정도면 병원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가서 빨리 찍고 그 심전도를 들고 오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무작정 이 환자들한테 진단을 한다고 검사해봤자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하루에 한 번 증상이 나오는데 한 1초? 뭐 10초 나온다. 그럼 10초 동안은 병원에 가봤자 어차피 진단을 그렇죠. 할 수가 네. 없어요. 가는 그럴 동안 때는 없어지니까. 저희가 집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뭐 24시간 심전도라는 홀터라는 기계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최대 2주 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계들이 좀 많이 나와갔고요. 네. 그런 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진단할 수 있는 부정맥은 시간이 길게 모니터링을 할수록 진단율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맥이 불규칙해지고 맥이 갑자기 빨라지고 우리가 운동한 뒤에 힘이 드니까 맥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은 다들 느껴봤지만 살면서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고 원인이 뭘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부정맥은 실은 종류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발현하는 거, 부정맥 증상이 나중에 있는 게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자에 따라서 밝혀지는 게 있는데 선천적인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심장이 뛰는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그 심장의 이온 채널로 심장이 뛰게 돼 있는데 그 이온 채널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정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돌연사도 할 수 있고 악성 부정맥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온 채널이라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전기선으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태어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흔적을 남긴 게 있어요. 기능을 안 하지만 흔적을 남긴 거는 남들보다 전기선이 하나 더 많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저희가 부전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하나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빈맥이 보통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유전자 이상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내가 전기선을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치료하는 게 좋고요. 증상이 있으면. 네. 근데 이런 거는 급사랑 연관돼 있진 않고요. 후천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아니면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인자를 관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부정맥에서 조금 자유롭다 이 얘기는 좀 그렇고 부정맥을 조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부정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네. 알고 계셔야겠네요. 부정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또 나이랑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또 속이 상해지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의 질문도 해소를 좀 해드리면 궁금증 해소를 해드리면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두근두근해지는데 그런 약을 먹다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이어트 약 자체가 저희가 성분이 알 수가 없고 어떤 약은 정신과 약, 신경이 자극되는 근데 저희가 심장은 어쨌든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에 의해서 뛰기 때문에 약 자체가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다이어트 약을 먹고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약을 끊는 게 원칙입니다. 약을 끊고 나서 좋아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계속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갑자기 또 체중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호르몬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변화조차도 저희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조금 원인이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 그게 원인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이어트 약을 드시고 나서 두근두근해졌다 그러면 이 약을 들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 약들이 혹시 그럼요. 오시면 좋습니다. 와서 그냥 무조건 다이어트 약보다 저희가 그래도 성분을 확인하고 그런 성분 물론 다른 성분을 확인을 못하는 다이어트 약이 있긴 하지만 성분이 확인된 약이 있으면 그런 약들이 부정맥을 잘 유발시키는지 아닌지는 빈도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라도 너무 두근두근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할 때 가슴이 아프고 긴장을 하면 파르르한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있으세요. 걷기 시작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맥 증상보다는 실은 이게 걸을 때 심장이 무슨 일을 더 많이 할 때 아프다 하면은 저희가 감별을 해야 될 건 부정맥보다는 우선은 심장 혈관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협심증을 우선은 더 감별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부정맥 검사를 왜냐면 부정맥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막 치명적인 부정맥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없거든요. 근데 혈관이 막히는 거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긴장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당연히 교감신경,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내 몸이 뭔가 안 좋을 때 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때 당연히 싸우는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증상을 주셨는데 걷기 시작할 때 가슴이 아픈 증상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분이 문자를 하나 더 주셨는데요. 이분이 지난 2015년에 부정맥 약을 드시고 나서 나으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걷기 시작할 때 가슴이 아프시고 가끔씩 찌릿한 아픔이 있으셔서 일단 검사 예약을 다음 주 정도에 하셨다고는 하는데 아주 가끔씩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부정맥을 진단을 뭘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은 나았다고 했는데 이게 부정맥 중에서도 평생 치료해야 되는 게 있고 본인이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맥 중에 뭐에 따라서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완치가 된 게 시술을 통해서 완치가 된 건지 아니면 약을 그냥 드시다가 본인이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의료진이 이제는 괜찮으니까 안 드셔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자세한 상황들이 조금 더 중요해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자세한 상황들 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심전도 검사 중에 부정맥이 의심된다라고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이유가 증상, 가슴이 뻐근하다고 느껴지고 손발이 굉장히 심하게 붓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하니까 검진 결과를 듣고 나서도 왠지 믿음이 좀 안 가시나 봐요. 검진 날짜를 다시 잡아서 검사를 해야 될까요? 혹시 몰라 신장 검사도 했는데 신장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저는 무슨 검사를 하셨다고? 심전도.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손발이 붓고 부정맥 중에서도 손발이 붓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이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야지 손발이 붓거나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뭐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심장 초음파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심장에 관련된 CT를 찍으셨는지 추가로 정보를 좀 알았으면 제가 조금 더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가 왜 대학병원 가서 심장 검사하면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상이 나오면 초음파 검사를 네, 권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도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 그럼 어떤 걸 봐야 돼요? 저희가 근데 이제 부정맥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는 24시간이더 뭐 최대 2주 정도 모니터링 하는 걸 하고요. 만약에 아까 뭐 가슴이 아프시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심장 혈관을 보는 CT라던가 아니면 운동부와 심전도라고 달리기 해서 심장에 무리를 줬을 때 심전도 모양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심장 혈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면 심장에 피가 얼마나 잘 가는지 보는 해기학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는, 심장 혈관을 직접 눈으로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조금 다 다르게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수술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부정맥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땐 또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서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건데 일단은 다른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이런 거를 부정맥하고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가 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수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TV를 보고 있거나 가만히 그냥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정상적인 반응의 빈맥 같은 경우는 서서히 빨라지고 서서히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 서서히 좋아지는 거고요. 운동을 끝내고 나서 가만히 쉬고 있으면 서서히 맥박수가 그렇죠. 떨어지면서 편해지는 걸 느끼는데 부정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맥이 빨리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정맥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증상이 발현이 됐다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보통은 빈맥 같은 경우는 그 빈맥이 어떤 종류의 빈맥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느끼는 뭐 빈맥이 잠깐 왔다 없어졌다 하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겠죠. 그런 증상이 나올 그렇죠. 때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가장 크게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고 뭐 여행 갔는데 갑자기 빈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행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다른 부정맥이다 지속이 계속된다. 빈맥이 너무 빨리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운동한 상태로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장도 어느 순간 무리가 되니까 그것 자체도 저희가 빈맥 유발 심근병증이라고 너무 맥이 빨리 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럼 빈맥이 좋아지면 심장 기능이 당연히 좋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삶의 질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병적인 거에 사전 증상, 징후, 예후일 수는 없나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 아주 다급한 병의 사전 증상으로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어때요? 부정맥 자체가 생기는 게 실은 다른 예를 들어서 감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열이 나면 저희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누구는 빨리 뛰는데 누구는 그게 부정맥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원인 충분히 가능하고 부정맥 자체가 1차적인 게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2차적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더더욱 해보시라고 있으면 반드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뇌경색이랑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진단이 됐으면 증상이 없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거든요. 이게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5배 이상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다른 소인들을 합쳐서 이분들이 뇌졸중이 얼마나 잘 생길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증상이 없더라도 생길 위험 인자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항응고제라고 뇌경색 예방하는 약을 드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증상이 없더라도 심방세동에서 만약에 진단이 되면은 그거는 큰 병원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치료법이 많이 다양한가요? 종류에 따라서? 네, 그럼요. 엄청 다양합니다, 실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아까 부정맥을 크게 느린 맥, 빠른 맥, 불규칙한 맥으로 구분을 했듯이 느린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느리게 할 수 있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고혈압 약도 그럴 수 있고 정신과 약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느린 맥으로 왔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 그럼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약이에요. 약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약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맥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부정맥 환자들한테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없다. 원인이 만약에 있으면 원인을 끊고 원인을 해결을 하고 저희가 좋아지는지 가역적인 원인이면 좋아질 테니까 보고 만약에 원인이 이런 게 없어요. 약도 없고 갑상선도 괜찮고 특별한 건 없다. 그러면은 맥이 느리게 뛰는 거니까 저희가 맥을 인위적으로 전기선이 너무 느리게 뛰는 거니까 심장 안에 전기선을 넣어줘서 인위적으로 뛰게 해주는 영구형 인공 심박동기라는 시술을 하게 돼 있고요. 느린 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빠른 맥, 빈맥 같은 경우는 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제가 전기선 하나가 더 많아서 더 없어져서 한다는 그런 분들은 보통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질환을 많이 진단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 전기선 하나가 몸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기선을 다리혈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다가 전기선을 넣고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요. 네. 그걸 저희가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지져주는 거예요. 그 전기선을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발률이 1~2%고 약을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불규칙한 맥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방세동. 심방세동인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저희가 항부정맥제라고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약제로도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막 심장에 전기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지져주는 그것도 똑같이 지져주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아니면 냉각해서 얼리는 시술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요. 부정맥 종류마다 시술 방법도 그러네요. 다양하고 네. 쓰는 약제도 조금 다양합니다. 약물은 뭐 경우에 따라 아까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하는 치료법은 완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보통은 이제 느린 맥 같은 경우는 심박동기 삽입 자체가 완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약은 필요 없고요. 원래 드시던 약은 드시겠지만 네. 느린 맥 때문에 먹는 약은 따로 없고요. 원래는 맥이 빠르게 하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건 시술을 하면 재발률은 1~2%. 저희가 보통 시술이나 수술이나 100% 0%의 재발률은 없어요. 1~2%, 최대 5%까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도 완치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심방세동인 같은 경우는 뭐 시술의 방법이나 기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술하고 한 70%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한 30%에서 최대 50% 정도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술을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약물 조절이나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어서 부정맥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앞서 문자 주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아까 왜 간단한 수술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의심이 된다, 부정맥 의심이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대학병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았나요? 네.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CT 검사하셨고요. 뛰면서 하는 검사도 받으셨대요. 근데 이상이 없었다고. 아마도 그러면은 제 생각이
심전도에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심전도가 이상하면 다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이렇게 맥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그 심전도의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상하면 저희가 심장 혈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크게 CT가 아마 혈관 CT를 찍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심장이 모양이 다르듯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심전도가 조금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심전도 모양을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증상이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가슴이 또 뻐근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검사하신 게 너무 시간이 지났으면 그게 저희가 나이를 들면서 심장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든 부정맥이든 점점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검사한 거를 지금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증상이 다시 생겼으면 그 기간이 뭐 작년이다, 한 1, 2년 전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질문 주셨어요. 자기 전에 어느 순간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자기 잘 때 부정맥이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요? 조용한 환경. 그다음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랑 이제 가슴이랑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부정맥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녁 때. 일할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는 걸 저희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일할 때는 보통.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병원에 가서 24시간 홀터를 하든지 웨어러블 뭐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실은 워치라고 네. 뭐 아, 겔 그쵸. 땡땡 예, 워치, 예. 뭐 아이 땡땡 워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심전도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다들 업그레이드가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혹시나 내가 부정맥을 진단하려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집에 다른 가족들이 있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록을 해서 들고 오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녁에 병원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한 분이 더 계셔서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체크, 심장 CT 검사를 했는데 진짜 석회가 있다고 하는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석회화 지수가 높으면 혈관이 그만큼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네. 그게 짧게 네. 석회화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혈관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석회화 지수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병원 가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400 이상이라면 꼭 대학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노래도 안 듣고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인사 10초. 10초. 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아유,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아닙니다. 것 같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한번, 부정맥이라는 게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급사랑. 죽을까봐. 하지만 부정맥 중에 죽는 부정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있으면 요즘에는 크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도 많이 간편하게 많이 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신동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